한국에선 이 정도는 해요. 15살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 던졌을 때 시애틀 국제학교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이 작은 아시아 소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거든요. 저 애가 정말 풀 수 있을까? 윌슨 선생님이 항상 무시하던 그 애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3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완벽하게 풀린 수학 문제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MIT 대학원 입시 문제를요. 무대 위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며 제임스 윌슨 선생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학생을 암기만 하는 아시아애라고 무시했었는데 과연 이 놀라운 반전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편견에 가려져 빛을 잃을 뻔했던 한 소녀가 세상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시애틀의 국제학교 수학교실에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서 제임스 윌슨 선생님이 복잡한 미적분 공식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맨 뒷줄 구석자리에 앉은 김민서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죠. 오후 2시 30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수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윌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적분 문제가 적혀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민서는 문제를 한번 훑어보자마자 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기까지는 몇 초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이슨. 나와서 풀어보세요. 윌슨 선생님은 앞자리에 앉은 제이슨을 가리켰습니다. 민서의 손은 여전히 들려 있었지만 선생님의 시선은 그녀를 향하지 않았죠.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민서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제이슨이 칠판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중간 부분에서 계산이 복잡해지자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확실하게 말이죠. 어렵네요. 다른 누구 없나요? 윌슨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봤지만 여전히 민서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기, X의 치환을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요. 김민서, 뭔가 말하고 싶으면 크게 말하세요. 아니면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윌슨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민서에게 쏠렸고 민서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로 수업이 끝났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교실을 나갔고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죠. 민서는 혼자 남아서 칠판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답은 정말 간단했는데 말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진 후 민서는 천천히 일어나서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고 조심스럽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치환적분을 사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계산이 훨씬 간단해졌거든요. 불과 3분 만에 깔끔한 답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 방법이 맞았구나. 민서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윌슨 선생님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누가 칠판에 답을 적어놨네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홀로 남아있는 민서를 발견했죠. 민서, 혹시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은 건 아니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직접 푼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선생님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서,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중학생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윌슨 선생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민서는 가슴속에서 뭔가 답답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푼 거예요. 치환적분을 사용하면. 민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선생님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민서,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국에서 어떻게 수학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진정한 수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기라고요? 민서는 누구보다도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아름다움과 논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보시면. 민서가 다시 설명하려고 했지만 윌슨 선생님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며 관심을 끄는 상태였습니다. 민서, 듣기 좋게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아 학생들은 항상 패턴 암기에만 의존하잖아요. 진짜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민서의 가슴을 찔렀어요. 민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음을 참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교실을 나서는 민서의 뒷모습을 윌슨 선생님은 별 관심 없이 바라볼 뿐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민서는 오늘 아침 아빠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민서야, 내가 정말 훌륭한 아이라는 걸 아빠가 제일 잘 알고 있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거라.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나이가 어려서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실력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민서는 우편함에서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카이스트에서 온 편지였거든요.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예상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카이스트 수학과에 15세 최연소 합격하셨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동시에 깊은 고민이 밀려왔거든요. 이 편지는 아직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아빠는 거실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계셨고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로 아빠는 휠체어를 타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아빠를 보면 민서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어요. 민서야, 어서 와. 오늘 학교는 어땠니? 아빠가 따뜻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아빠. 민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아빠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저녁 식탁에서 민서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평소라면 입맛을 돋웠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어요. 민서야, 왜 안 먹어? 많이 힘들었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늘 당당한 모습이셨고, 엄마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셨죠. 엄마, 학교가 조금 어려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다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려웠을 뿐이죠. 어떻게 어려운데? 우리 민서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빠가 격려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민서는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아빠는 딸을 믿고 계시는데 정작 민서는 학교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수학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어려워했어요. 네, 괜찮아요. 민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아빠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아빠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감내하고 계셨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은 카이스트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를 다시 펼쳐서 읽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5세에 카이스트 수학과에 합격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서 공부해야 할까요? 아빠의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아직 미국만큼 잘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필요로 하시는 재활치료나 의료 서비스도 여기서 받는 게 훨씬 나았고요. 민서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 없었죠. 특히 아빠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한다면 어떨까?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 말입니다. 아빠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 말이에요. 수학도 좋지만 사람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민서는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 vs 미국 의대라고 제목을 적고 장단점을 나열해 보았어요. 카이스트에 가면 수학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준비하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수학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의학에도 수학이 많이 쓰이잖아요. 의공학이나 의료 통계, 약물 농도 계산 등 의학과 수학은 생각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숭고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민서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합격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다만 윌슨 선생님 같은 사람들의 편견은 극복해야 할 과제였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민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당당하게 행동해 보기로 했어요.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려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교실도 조용했어요. 민서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어제의 일로 상처받긴 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민서 벌써 왔네. 친구 에밀리가 교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에밀리는 민서와 같은 반에서 몇 안 되는 친한 친구 중 하나였어요.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민서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였죠. 응, 일찍 와서 공부하려고.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민서의 문제집을 흘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이거 대학 수준 아니야?
너 정말 천재구나.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천재는 무슨. 그냥 수학이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거야. 민서의 겸손한 대답에 에밀리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민서는 정반대였거든요. 첫 교시 수학 시간이 되자 윌슨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어제의 일 때문에 약간 긴장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선발전을 실시하겠어요. 윌슨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거죠. 상위 3명이 우리 학교 대표로 지역 대회에 나갑니다. 시험은 오늘 오후에 실시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윌슨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민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당당하게 말이에요. 선생님,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서의 질문에 선생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다른 학생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어서 그럴 수는 없었죠. 고등학교 전 과정과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입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민서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정도 범위라면 충분히 자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수학실에 선발전에 참가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총 12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대부분 고학년 학생들이었어요. 민서가 가장 어렸죠. 몇몇 학생들은 민서를 보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중학생도 참가할 수 있는 거야? 한 고등학생이 윌슨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민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학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아두세요. 선생님의 말에는 은근히 민서를 견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시험지가 나누어졌을 때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들이긴 했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민서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하는 동안 민서의 펜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복잡해 보이는 적분 문제도 적절한 치환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했고 조합론 문제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45분쯤 지났을 때 민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니 실수도 없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 풀었어요. 민서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민서를 쳐다봤어요. 윌슨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죠. 정말로? 벌써?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선생님은 답안지를 받아들면서도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면서 민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선발전 결과가 언제 나올지 궁금해서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제 시험을 볼 때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막상 결과를 기다리려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수학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수학실 앞 게시판에는 아직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민서 벌써 왔네. 에밀리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시험은 어땠어? 어려웠지?
생각보다는 괜찮았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면 건방져 보일까 봐서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교시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윌슨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답안지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제 선발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가했던 학생들은 물론이고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도 모두 관심 있게 들었어요. 3등은 제이슨 화이트, 2등은 사라 존슨. 선생님이 차례대로 발표했습니다. 민서의 이름이 불리지 않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요? 그리고 1등은 윌슨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서는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김민서입니다.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쳐다봤고 어떤 학생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민서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에밀리가 민서에게 달려왔습니다. 와, 민서 정말 대단해. 1등이라니. 하지만 민서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윌슨 선생님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보통 학생이 좋은 성과를 내면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한데 선생님은 오히려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서는 혼자 도서관에 가서 수학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교무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들렸거든요. 정말 민서가 혼자 푼 게 맞나요? 다른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한다는 게 윌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감독하에서 치른 시험이잖아요. 한국 아이들은 사교육을 많이 받으니까요. 아마 비슷한 문제를 미리 봤을 겁니다. 윌슨 선생님의 말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다니요. 오후 수업 시간에 윌슨 선생님이 민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민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혼자서 모든 문제를 푼 건가요? 선생님의 질문에 민서는 어이가 없었어요. 네, 물론이에요. 선생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풀었는데요. 민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이런 수준의 문제를 푼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미리 접해본 적이 있나요?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학 공부에 매진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고 있었죠. 선생님, 저는 정말로 혼자 힘으로 풀었어요. 의심하신다면 다시 시험을 봐도 돼요. 민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잠시 민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대표 선발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1등을 했는데도 대표에서 제외된다는 뜻일까요? 민서, 지역대회는 정말 중요한 행사예요.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거든요.
윌슨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민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실수라니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받고 1등을 했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험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서,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해요. 중학생인 민서에게는 아직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핑계에 불과했죠. 민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서려는데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서, 내년에 다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내년이라고요? 민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에밀리와 마주쳤습니다. 에밀리는 민서의 울먹이는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에밀리, 윌슨 선생님이 저를 대회에서 제외시켰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1등을 했는데도?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말이 돼? 민서는 에밀리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는 듣고 있던 중에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불공평해. 너는 항상 혼자서 문제 푸는 걸 봤는데 무슨 부정행위야? 에밀리가 분개했습니다. 다른 선생님께 말씀드려 봐야겠어.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거야. 누가 제 편을 들어줄까요? 그때 민서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에밀리, 내가 뭔가 보여줄게. 민서가 갑자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후 학교에서는 수학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행사로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고 무대에서는 수학 관련 발표와 퀴즈가 진행되었죠. 윌슨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와서 마지막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도전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원 입시에서 나온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이 대형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미분방 정식과 벡터 해석이 섞인 고난도 문제였죠. 학생들은 모두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이 문제에 도전해볼 용기 있는 학생이 있나요? 물론 풀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지만요. 윌슨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맨 뒤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였어요. 윌슨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야. 괜찮아요, 선생님. 해보고 싶어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줬어요. 민서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지만 전혀 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니까요. 민서가 무대 위에 서자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이 작은 중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죠. 윌슨 선생님이 마이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민서, 정말 확실해? 이 문제는 MIT 대학원 입시 문제야. 포기해도 전혀 창피하지 않아. 네, 해보겠어요. 민서의 대답은 짧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 한편으로 물러났어요. 민서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편미 분방 정식과 라플라스 변환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였죠. 하지만 민서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수준의 문제들을 접해왔거든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민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민서는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화이트보드에 깔끔하게 수식을 적어나가면서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 점점 간단해졌죠. 10분 정도 지나자 첫 번째 해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분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민서가 화이트보드의 다른 공간을 사용해서 또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우아하고 간결한 풀이었죠. 윌슨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민서가 금세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서가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이에요.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중학생이 자신만의 수학적 방법을 개발했다고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민서는 화이트보드의 남은 공간에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풀이였어요. 복잡한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도 같은 답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민서가 설명하면서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같은 답이 나오죠. 화이트보드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푼 해답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답이 일치했고 각각의 풀이 과정은 완벽했죠. 강당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윌슨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와서 답을 확인해 봤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계산기로 검산을 해봤지만 민서의 답이 완벽히 맞았어요. 에이, 이게 맞네요. 선생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민서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강당에서는 계속해서 박수가 울려 퍼졌고 학생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죠. 에밀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민서에게 윌슨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서,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요. 민서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어려 있었죠. 선생님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윌슨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민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때 한 명의 학생이 민서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선 이 정도는 해요. 민서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민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의심과 불신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며칠 후 윌슨 선생님이 민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교무실이 아닌 수학실에서 만났어요. 선생님의 얼굴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윌슨 선생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아요. 민서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을 용서했거든요. 윌슨 선생님이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민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받아보세요. 민서가 봉투를 열어보니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선발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죠. MIT에서 교수로 있는 제 친구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서처럼 뛰어난 학생이라면 어느 대학이든 환영할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민서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선생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저 카이스트에 합격했어요. 15세 최연소로요. 민서의 고백에 윌슨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카이스트? 한국의 MIT라고 불리는 그 대학?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민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민서는 깊은 숨을 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파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얻으셨거든요. 한국은 아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국만큼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아빠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윌슨 선생님은 민서의 말을 듣고 있던 중에 점점 숙연해졌어요. 이 어린 학생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남아서 공부할 거예요. 수학도 좋지만 이제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아빠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돌았어요. 수학이든 생물학이든 화학이든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깊은 감동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 선생님이 정말 부끄러워요. 당신의 희생과 숭고한 꿈을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민서. 선생님이 당신이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수학도 과학도 필요한 모든 과목을 말이에요. 윌슨 선생님의 말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민서는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생물학과 화학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어요. 윌슨 선생님은 민서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언제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교실 벽에는 꿈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민서가 아빠와 함께 찍은 작은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무척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민서에게 물어봤어요. 민서, 가끔 후회하지 않아? 카이스트를 포기한 걸 말이야.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지금이 더 좋아요. 수학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더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리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아빠가 항상 말씀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때 온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윌슨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이 대화를 들었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학생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요. 민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와 함께 의대 진학을 위한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성장해 나갔습니다.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은 민서의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